아스날이 미국 투어를 마치고 이제 아스날 홈에서 프리시즌 경기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분데스리가 우승팀인 레버쿠젠. 뮌헨을 이겼던 레버쿠젠 대 뮌헨에게 패배했던 아스날의 경기였습니다. 레버쿠젠은 시즌 가장 마지막 경기인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패배를 해버리면서 시즌 무패가 깨져버리긴 했지만 알론소 감독의 지휘 아래 막강해진 팀인 건 확실하고 최소한 이 경기는 매우 접전인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물론 프리시즌인 만큼 양팀이 승리에 집착하는 라인업보다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출전 명단이 나오겠죠. 아스날은 이 경기에서 라이스, 사카, 마르티넬리 등 주전 몇 명이 벤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아스날 선수인 라야 골키퍼, 포백의 벤 화이트, 살리바, 마갈량이스, 진체코, 웨데고르, 조리지뉴, 하베르츠, 비에이라, 제주스, 트로사르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와, 이렇게 출전해도 충분히 강해 보이죠. 레버쿠젠은 아스날을 상대로 3백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탑소바, 타, 자카, 프림퐁, 비르츠 등 중요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프리시즌 경기지만 경기장은 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아스날은 이른 시간에 득점을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퀄리티가 높은 골이었습니다. 전반 7분 하베르츠가 라인 끝까지 올라갈 때 동료 선수들도 당연히 빠르게 전진을 했는데 하베르츠가 골대 쪽 크로스가 아닌 박스 밖으로 컷백을 보냈는데 트로사르의 페이크와 함께 달려들어온 진첸코가 완벽한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가르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정말 토트넘이 하라고 해도 될까 말까한 골인데요. 우도기에게 이런 슈팅을 본 적은 없거든요. 이른 시간 실점을 하는 레버쿠젠은 당황했는지 1분도 안 돼서 또 추가 실점을 하게 됩니다. 양팀 모두 경기 시작부터 전방 압박이 강했는데 실점 후에 레버쿠젠이 빌드업을 하려다가 압박한 아스날의 볼을 뺏기고 레버쿠젠 수비를 한 수 아래로 보듯이 패스 플레이를 펼치면서 트로사르가 득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상 못한 전개였죠. 레버쿠젠은 아스날에게 밀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골 결정력의 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38분에는 제주스에게 중거리 슛까지 얻어맞으면서 전반전에 이미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전반전 슈팅수 아스날이 7개, 레버쿠젠 3개, 점유율은 레버쿠젠이 57%였습니다. 아스날의 수비 조직력이 매우 좋다 보니까 레버쿠젠은 적었던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득점을 만들지 못했고 아스날은 기분 좋게 리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에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최종 스코어는 4대1, 아스날의 대승이었죠. 사실 아스날은 직전 경기가 미국에서 리버풀을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그 경기에서는 1대2로 패배했었습니다. 양팀 모두 베스트 라인업은 아니었지만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을 했었는데 전반에 아스날은 살라와 카르발류에게 실점했습니다. 아스날이 압박을 강하게 했던 게 오히려 리버풀 골키퍼의 제대로 된 배달 한 방으로 살라의 원맨쇼로 골이 나왔죠. 양팀 모두 골들은 수준이 높았습니다. 아스날은 확실히 살리바와 마갈량이스가 동시에 출전을 해야 더 강해지는 듯 합니다. 칼라피오리는 이적 후에 아직 명단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기들을 보니까 토트넘 괜찮겠죠? 토트넘은 제대로 된 프리시즌 경기는 이틀 후인 뮌헨과의 경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됩니다. 토트넘은 프리시즌 5경기를 치렀지만 사실 주전 센터백이 아예 빠진 상태로 경기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빌드업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적의 코앞에 있는 풀백 선수를 센터백으로 써야 했을 정도니까요. 애슐리 필립스가 있는데도 엔지 감독이 전혀 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드필더 자원은 꽤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실험을 하는 건 괜찮았지만 수비 라인이 안정적이지 못했으니까 평가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에른 뮌헨전은 정말 중요하죠. 이 경기에는 케인과 코망, 무시알라, 우파메카노까지 다 출전이 가능할 상황입니다. 1차전에서 전반전만큼은 확실히 패스 레벨이 달랐고 좀 뮌헨은 거칠었다고 하더라고요. 콤파니 감독이 월클 수비수인 만큼 많은 것들을 전수한 듯 합니다. 걱정이 앞서지만 엔지 감독은 스퍼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투어가 굉장히 좋았던 프리시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이런 조건에서도 매일 열심히 해준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노력을 탓할 수는 없다. 말했듯이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지난 12일 동안 열심히 훈련했고 오늘의 조건과 미넨 같은 강한 상대와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그 영향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우리의 경기에서 날카로움과 강도를 보여주기 어려웠다. 선수들은 끝까지 버텼지만 축구 측면에서는 실망스러운 밤이었지만 지난 열흘 동안 우리가 해낸 일에서 큰 이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지역에서 살아왔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훈련한 이유다.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다르게 훈련할 수도 있었지만 프리미어리그 시즌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국에서 멋진 환영을 받았다. 경기도 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여행이었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대된다. 시즌 첫 경기까지 아직 2주가 남아있다. 이번 주에 몇몇 선수들이 돌아올 것이다. 물론 국가대표 선수들이 돌아올 것이고 우도기가 우리와 함께 훈련을 시작했고 히샬리송도 이번 주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전급 선수들이 그룹에 합력이 되어 도움이 될 것이다. 돌아오면 첫 경기까지 10일에서 12일 남아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 라고 프리시즌 소감을 밝혔습니다. 토트넘이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가 돌아오면 정말 달라지는 거 맞죠? 스트라이커와 오른쪽 윙어 소식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존슨의 투박한 전진을 또 믿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경 쓰이는 엔지 감독의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이 인터뷰가 7일 기사인데 엔지 감독은 히샬리송도 이제 합류를 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BBC부터 영국 매체들이 히샬리송 사우디 이적으로 계속 거론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매우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손흥민, 베르발 다음으로 인기가 높았던 히샬리송인데 꽁트까지 출연을 했는데 갑자기 떠난다?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문가인 벤 제이콥스는 SNS를 통해서 오히려 솔랑케가 아니라 토니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기다 로마노 기자도 전날에는 솔랑케가 영입 대상이라고 했지만 다음날에는 솔랑케가 토트넘의 유일한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놀려요? 아니 저도 해외 매체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시청하시는 분들께 민망하네요. 네. 여러분 알아서 잘 걸러서 정리하시길 좀 바랍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팩트 소식들이에요. 정리해보면 토트넘은 스트라이커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직 영입 확정된 스트라이커는 없다는 겁니다. BBC에서는 다가올 시즌에 맨시티의 강력한 우승 도전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예상대로 아스날을 꼽는 듯 아스날이 오랫동안 우승 경쟁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년 연속 우승 문턱까진 왔었으니까요. 맨시티, 아스날의 우승은 아마 주전 선수 부상 여부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뭐 양팀 모두 부상이 과하면 다른 팀이 우승 신호겠죠? BBC는 토트넘을 평가할 때 더 냉정했습니다. BBC 스포츠의 니자르 킨셀라가 엔지 감독을 지지하는 말을 하면서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더 현실적인 목표인 듯 하자고 팩폭을 날려버렸습니다. 영입이 확정된 자원들을 소개했는데 뭐 그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력이 보강되었다는 느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번 컨텐츠의 소식은 어쩌면 토트넘을 응원하는데 또 불안감만 준 것 같아 좀 죄송한데요. 손흥민을 응원하다 보니까 어느새 아스날이 라이벌이 돼가지고 아스날 잘 나가는 꼴 보는 것도 싫어지게 됩니다. 어차피 뭐 미넨전에서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넨에게 상대가 안 될 거라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트넘도 완전체거든요. 토트넘도 완전체로는 강팀 상대로 대등했거든요. 괜히 쫄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BBC에서 밝히길 토트넘 미넨 경기 15분 전에 케인과 다이어가 토트넘 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컨텐츠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히샬리송의 인터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히샬리송은 사우디에서 오퍼가 온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샬리송이 스스로 꿈을 위해서 브라질 국대를 위해서 사우디를 가지 않을 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엔지 감독의 말은 진심이었던 거죠. 로마노 기자도 후에 히샬리송의 인터뷰를 전했고 골드 기자는 히샬리송을 두고 스트라이커 한 명을 더 영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끝!